숨이 가빠졌습니다. 이불 위 낯선 손이 내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의 숨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 남자, 내 남편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왜 이 새벽에 이 남자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나는 이 손길을 거부하지 못한 걸까요? 그 시작은 딱 며칠 전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가슴을 꾹 누르듯 요란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한겨울 복도식 아파트는 벽을 타고 바람 소리마저 기어 들어오는데 그 소리는 바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질질 끄는 듯한 금속이 바닥을 긁는 소리였죠.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 창문을 열어봤지만 바깥은 고요했습니다. 환청이었나 싶어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는데 이번엔 또렷하게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뛴 채로 슬리퍼를 질질 끌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거실 불은 켜지 않았어요. 손끝으로 도어락 스위치만 눌러 살그머니 문을 열었습니다. 몸을 반쯤만 내밀었는데 찬 기운이 허리까지 훅 파고들었습니다. 복도 끝 꼭대기층 옆집 문이 반쯤 열린 채 덜컥거리고 있었고 바닥에는 누군가 버린 듯한 종이 쪼가리들과 구겨진 휴지 더미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그 집은 항상 문이 꽉 잠겨 있었고 사람이 드나드는 걸 거의 본 적도 없었거든요. 이 시간에 저 문이 왜 저렇게 열려 있지? 어쩌다 보니 발이 천천히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종이 쪼가리 중 하나가 발등에 스쳤고 그 안에 흐릿하게 그려진 사람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문에서 오려낸 듯한 작은 광고, 여성의 얼굴, 그리고 굵은 숫자로 적힌 전화번호. 그때였습니다. 그 열린 문 안쪽에서 아주 느리게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숨을 멈춘 채 문틈 너머를 들여다봤을 때 거실 중앙 식탁에 앉은 누군가의 눈이 제 눈과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머리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그 사람 낮은 조명 아래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허공을 응시하듯한 그 눈빛이 마치 나를 뚫어지게 보는 것도 전혀 아닌 것도 같았습니다. 눈을 떼려 해도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 안은 엉망이었고 텅 빈 벽엔 커튼도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식탁에 앉은 남자 하나, 그의 어깨 위로 아주 길고 외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을 그땐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문을 닫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보다 그 남자의 눈빛이 더 차가웠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보다 내 안에서 뭔가 어긋나기 시작한 순간이 바로 그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새벽 4시 이상한 소리보다 더 이상한 인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눈이 마주친 순간부터 내 발은 멈춰버렸습니다. 조심스레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마치 누군가 허락이라도 한 것처럼 나는 그 열린 문 안으로 발끝을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말도 없이, 소리도 없이 문은 천천히 내 뒤에서 닫혔습니다. 거실은 담배 냄새와 싸늘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가구라고는 식탁 하나와 의자 2개. 벽은 텅 비어 있었고 커튼도 없이 베란다 창문만 시퍼렇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두 손으로 커피잔을 감싸 쥔 모습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주시오. 입술이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습니다. 그 말에 고개만 살짝 끄덕였을 뿐인데 남자는 무릎 옆에 놓인 보온병을 들고 조용히 머그잔을 하나 꺼내더니 스틱커피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게 퍼지는 커피 향 속에서
나는 그제야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바닥엔 종이 조각들, 비닐 그리고 누군가 미처 열어보지 못한 선물 상자 같은 게 발끝에 굴러 있었습니다. 남자의 커피잔이 먼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아내는 본가에 있어요. 오늘은 안 와요. 그 말이 마치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어도 된다는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무릎에 두 손을 포개고 앉은 채 나는 커피를 들었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애가 생겼는데 어머니가 실망했어요. 딸이래서요. 가늘게 떨리는 손가락과 이따금 창밖으로 멍하니 흘리는 시선. 그는 말을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3대 독자라서 아들 아니면 안 된대요. 아내는 요즘 말도 안 해요. 저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요. 임신하고 나서 더 심해졌어요. 조금씩 내 안쪽 어딘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그를 향해 몸을 살짝 돌려 앉았습니다. 그럴수록 당신이 더 아내 편 들어줘야 해요. 아이를 가진 여자는 세상에서 제일 불안한 존재예요. 그 말은 마치 오래전에 내가 남편에게 바라던 위로처럼 튀어나왔습니다. 남자의 눈이 내 얼굴에 정지된 채 머물렀습니다. 긴장감도 아니고 애틋함도 아닌 그 무엇보다 날선 시선이었죠. 그 시선은 내 목선을 타고 어깨로 그리고 가슴 위에 멈춰선 듯 느껴졌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랐고 그도 무슨 말을 더 꺼내야 할지 모르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커피 한 모금보다 더 강렬하게 우리 사이를 채웠습니다. 나는 컵을 내려놓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 남자의 시선은 이미 나를 넘어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나였는지 내 뒤에 남겨진 외로움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방은 텅 비었는데도 숨이 턱 막힐 만큼 가득 차 보였거든요. 몸이 식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팔을 쓸어내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난 분명히 옆집 거실에 앉아 있었고 따뜻한 커피를 마셨는데도 속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정태훈이라는 이름도 그 순간까진 몰랐습니다. 그저 식탁 너머의 남자, 누군가의 남편이고 또 누군가의 아들이며 지금은 아무도 아닌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 새벽에도 어머니가 그랬어요. 딸이면 대 끊긴다고. 그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을 땐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숨어 있었는지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내 입술이 먼저 떨렸습니다. 그건 아이 잘못도 당신 잘못도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들 하나 낳고도 평생 눈칫밥만 먹고 사는 여자들도 많아요. 그 말은 나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결혼 초엔 시댁 식구들이 내게 기대가 컸었죠. 조금만 피곤해 보여도 혹시? 하고 묻던 눈빛. 그러다 결국 아이 없이 몇 해가 흐르고 아무도 묻지 않게 되었을 때 나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가 끊기는 건 정말 안 좋아요. 내 말에 그가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며칠 전엔 아내가 제 손을 치더라고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 말에 대꾸하지 못한 채 나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사람이 외로워지면 누군가에게는 피하고 싶은 그림자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빠져들고 싶은 늪이 되기도 하죠. 나는 그냥 누가 나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문득 내 안의 공허함도 소리내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로한다는 건 어쩌면 손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먼저 꺼내 보여주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누군가랑 눈 마주한 적 거의 없어요. 그는 나를 보며 말했고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따뜻한 말을 주고받는 것도 아닌데 방 안은 점점 후끈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내 얼굴보다 조금 아래를 오래 바라보고 있었고
그 시선을 인지한 순간 내 손이 무의식적으로 치마 끝을 끌어올려 무릎을 덮었습니다. 순간이었지만 느껴졌습니다. 그가 내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다는 걸, 그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달라졌다는 걸. 바로 그때였어요. 정적을 깨듯 식탁 밑으로 흘러내린 내 커피 스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땀이 맺힌 손끝으로 조심히 주우려던 순간 그의 손이 먼저 내 스푼에 닿았습니다. 손등이 스쳤고 나는 숨을 참았고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우리 둘 다 무언가를 알아버렸다는 확신만이 뜨겁게 퍼져 있었습니다. 손끝이 닿았던 자리를 슬며시 쓰다듬었습니다. 방금 전 스푼을 주운 것뿐인데 내 심장은 이상할 만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시선을 거두었지만 그 짧은 접촉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온도를 남기고 말았죠. 나는 그저 누군가의 아내로 또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라는 사람 없이 누구의 무엇으로만 존재했던 시간들이었죠. 그런 내게 지금 이 고요한 순간이 참을 수 없이 낯설고 동시에 이상하게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땐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미움받고 있을 때마다 남편은 꼭 자는 척을 했어요. 차라리 무심했으면 덜 서운했을 텐데 알면서도 침대 머리맡으로 돌아눕는 뒷모습이 더 상처였죠. 그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 사이에 무슨 의도를 품거나 감정을 얹지 않고 그게 오히려 더 위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때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내 편 들어줬으면, 내 말 끝까지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쪽으로 커피잔을 한 모금 더 들이켰습니다. 그 입술 사이로 김이 느리게 흘러나왔고 그 숨결이 식탁 너머로 내 볼에 닿은 듯 따뜻했습니다. 정확히는 그가 내게 말 대신 숨으로 대답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그의 눈이 아까보다 더 깊게 내 안을 들여다보는 듯 했습니다. 수연 씨, 갑작스러운 내 이름에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는 분명 내 이름을 몰랐을 텐데 아마도 초인종 옆에 붙어 있던 명패를 본 거겠죠. 하지만 이상하게 그 한마디에 전신이 찌릿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내 어깨, 그리고 그 아래로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무릎을 다소곳이 모으며 커피잔을 입가로 가져갔지만 입술은 잔에 닿기도 전에 멈춰버렸습니다. 그가 너무 오랫동안 나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례하다는 생각보다 그 시선을 피하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호기심이 아니라 어쩌면 나조차 외로움에 목이 말라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쪽 어딘가를 향해 곧장 파고 들어오는 시선. 그는 분명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내 다리 사이로 식은 긴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피부 위에 닿지 않은 채로 숨결과 시선만으로 이토록 깊이 스며든 남자는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자리를 고쳐 앉았습니다. 식탁 의자가 삐걱거리며 작은 소리를 냈고 그 소리 위로 묘하게 깊어진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 작은 소리와 함께 따라 움직였습니다. 무릎 위로 떨어졌던 치마 자락이 살짝 들려 올라간 것도, 내 손끝이 다급하게 그것을 덮은 것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부러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바깥엔 아직 새벽이었습니다. 깊고 고요하고 그래서 더 위험한 시간. 아까 소리 들으셨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또 찾아왔어요. 딸이래요.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시더니 아내를 붙잡고 어떻게든 낙태하라고.
그는 그 말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았고 잔을 들었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조금 젖었습니다. 아내는 말도 없이 옷 입고 나갔어요. 그제야 이해됐습니다. 그 새벽의 요란한 소리들, 문 쾅 닫히는 소리, 엘리베이터 열리는 소리, 복도에 흩어진 휴지와 종이 쪼가리들, 그건 다 이 집에서 터져버린 감정의 파편들이었어요. 나는 천천히 그의 앞에 놓인 컵을 바라봤습니다. 너무 오래 참았어요. 그가 내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엔 그래도 좋았어요. 같이 밥 먹고 장 보러 가고. 근데 임신하고 나서 아내는 점점 멀어졌고 어머니는 더 가까워졌죠. 아주 끈질기게 내 자식인데도 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말에 담긴 자괴감이 그를 더 위험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잔을 쥔 채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내 손끝을 그리고 무릎 위 치마 자락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며칠 전 수연 씨 봤어요. 복도에서요. 햇살 받는 얼굴 고무장갑 끼고 웃고 있는데 그 순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몇 번이나 그 장면을 떠올렸는지 몰라요.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천천히 조여오듯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무릎 위로 손을 모았고 그는 그 손끝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수연 씨는 그날 이후로 자꾸만 생각나요. 그 웃음이, 그 햇빛이 지금 내 삶 어디에도 없다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거든요. 그는 말없이 한숨을 내쉬었고 그 한숨은 내 쇄골까지 닿을 듯 낮고 길었습니다. 나는 입술을 조금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그 시선을 피하지도 받지도 않은 채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선은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그 안엔 사라지지 않은 갈증이 선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그 거실 안에서 내 심장만이 들끓고 있었으니까요.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는 마음과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라는 허망한 욕망이 가느다란 선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금 나 많이 위험해요. 그 말은 나를 향한 고백이자 스스로를 향한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식탁 아래 다리가 조금씩 떨렸습니다. 나는 그걸 감추기 위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손으로 치마 끝을 살짝 잡아당기며 무릎을 가렸는데 그 순간 그의 시선이 그 움직임을 따라 또렷하게 흘렀습니다. 그 눈빛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고 그저 조용히 타오르고 있는 불 같았습니다. 말없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입술을 닫은 채 호흡만으로 이어진 긴장감. 그 순간 내 안에서 아주 얇은 막 같은 게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는 일어나지 않았고 손을 뻗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온몸이 지금 이 순간을 견디고 있다는 걸, 그리고 나 역시 그 기다림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나는 컵을 들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조차 너무나 섹슈얼하게 느껴졌습니다. 입술에 닿은 유리컵 너머로 그가 나를 보는 눈빛이 식지 않고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그의 시선이 내 목선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식탁 위로 들이운 내 그림자가 조금씩 그의 손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고 그는 그 그림자조차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입 밖으로 새어나온 건 말이 아니라 거의 기도에 가까운 한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내가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몸을 틀어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치마 자락이 다리 사이에 닿는 감촉조차 민감하게 느껴졌습니다. 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그도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거리는 여전히 있었지만 공기는 이미 닿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없이 한 손을 들어 내 어깨 가까이까지 올렸을 때 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손끝은 내 몸에 닿지 않았지만 기척만으로도 등줄기를 타고 전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고 그의 눈이 마주 보였습니다. 거기엔 욕망보다 더 깊은 오래 묻힌 외로움이 가득 차 있었어요. 누가 먼저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나란히 서 있었고 말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끝 침실 문 앞에 멈췄습니다. 손이 문고리에 닿는 순간까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말은 눈빛과 숨결로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문을 여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끝이 조금만 떨렸어도 이 문은 다시 닫혔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부드럽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열렸습니다. 침실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가구라곤 매트리스 하나, 베개 2개, 그리고 켜지 않은 스탠드 조명뿐. 그 안엔 온기가 없었지만 몸은 뜨겁게 데워져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조용했어요. 마치 누군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 섰습니다. 그 어떤 말도 이 공간에선 불필요했어요. 그는 천천히 다가왔고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누가 먼저였다 할 수 없는 서로에게 동시에 끌려버린 감각이었습니다. 손끝이 먼저 닿았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너무도 정확하게 가슴께로 옷감이 밀려 올라가면서 그의 손이 거기 머물렀고 숨결이 내 목선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눈을 감은 건 그를 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감각을 더 천천히 받아들이고 싶어서였습니다. 몇 번이나 입술이 닿았다 떨어지고 옷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고 이불 위로 허리가 젖혀졌는지조차 이젠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호흡은 길었고 침묵은 뜨거웠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고 몇 번이었는지는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내 이름을 불렀고 나는 그 이름 하나 없이도 다 알아들었습니다. 아찔함과 허무함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그보다 먼저 내 안에 오래 비어있던 무언가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사랑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눈 것은 사랑보다 더 본능적이고 욕망보다 더 외로운 교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몸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얇은 커튼조차 없는 침실, 가느다란 빗줄기가 베개 끝을 물들릴 때까지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젖은 속옷을 주워들며 그가 등을 돌린 채 숨 고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해야 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입술을 한번 꾹 다물고 구겨진 셔츠 자락을 털어입은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엔 식지 않은 커피잔, 흘러내린 스푼 하나, 그리고 우리가 서로 눈 마주쳤던 자리, 그대로의 의자.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고 그제야 내 몸에 한기가 밀려들었습니다. 문을 닫기 전 그가 뒤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짧은 그 말은 위로도 용서도 아닌 그저 나와 같은 죄를 나눴다는 확인 같았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을 나오며 창백하게 떠오른 내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시간 그 손이 무엇을 만졌고 어디를 지나왔는지 너무 선명하게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거울 없는 복도, 비치는 내 얼굴 대신 가슴 안쪽에서 쿡쿡 찌르는 무게감이 더 뚜렷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깼을까? 나 없는 자리에
아무 의심 없이 물을 마셨을까? 이불을 걷고 평소처럼 뉴스 틀어놨을까?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나의 몸은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그의 체온이 떨어지는 감각이 느껴졌고 그 감각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나 자신이 더 무서웠습니다. 나는 이 새벽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엔 따뜻한 공기 대신 미지근한 정적이 가득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주방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벌써 깬 거였어요. 텀블러에 물을 따르던 손이 멈췄고 그가 돌아봤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그 말에 나는 단 한치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싶어서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만 살짝 끄덕인 뒤 텀블러를 닫고 다시 식탁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이상하리만치 낯설었습니다. 매일 보던 옷, 늘 하던 움직임인데도 왜 그리 멀게만 느껴졌는지 그는 말없이 앉아 핸드폰을 켜고 뉴스를 스크롤했고 나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지만 냉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자 금방 전까지 그의 체온이 느껴지던 침실의 공기, 그 시선, 그 숨소리가 덧없이 떠올랐습니다. 밥은? 남편이 묻는 소리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얼굴까지 끌어올리며 그저 몸을 웅크렸습니다. 나는 지금 무언가를 끓이거나 굽거나 숟가락을 놓고 젓가락을 드는 평범한 일상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내가 빠져나온 그 방은 너무도 현실 같았고 이 방 안은 오히려 꿈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고마웠는지 더 괴로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내 몸이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다른 곳을 헤매고 있다는 걸, 아직 씻기지 않은 그의 냄새가 허벅지 사이에 남은 잔열이 내 속을 천천히 죄어오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은 목 끝까지 차올랐고 그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이 순간조차 어딘가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내 안의 목소리였습니다. 등 뒤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불 안에서 몸을 더 움츠렸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접촉도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불 위로 조심스레 얹히는 손 하나. 춥지?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 안에 미안함도 애틋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익숙한 하루의 시작처럼 그 손이 천천히 내 허리를 따라 내려왔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손을 막지도 피하지도 않은 채 이불 안으로 파고든 그의 몸에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그와는 전혀 다른 너무도 익숙하고 정돈된 체온이었습니다. 사랑해.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목덜미에 닿는 숨결이 부드럽고 손끝이 속옷 너머로 나를 덮었을 때조차 어디 하나 거칠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리를 살짝 들어 그의 움직임을 따라주었습니다. 몸은 반응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남편의 손길은 익숙했지만 심장은 익숙하지 않은 누군가를 향해 계속 흔들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다른 누군가의 눈빛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불 위에서 다른 숨소리와 다른 체온과 엉켜있던 그 순간을 피부는 남편을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커져가는 이 이상한 쾌감과 죄책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올까
두려워서였습니다. 아침 햇살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고 내게 내려앉은 그림자는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남편은 나를 꼭 안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돌아가고 싶은 걸까?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채 나는 그날 아침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그날 새벽 그녀가 마주한 건 이웃 남자도 아니고 외로움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낯선 감정과 욕망이었죠.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 누군가에게 바라보이고 싶다는 갈증, 그 모든 것이 잠깐의 틈으로 스며든 겁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흔들리는 순간은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는 그 흔들림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처음으로 마주한 한 여자의 기록이었습니다. 혹시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잘 들었어요. 댓글에 남겨주시는 그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